우리 삼각함수의 활용 쪽에 개념 정리 잠깐 하고 그 이어서 수열을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삼각함수 활용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었지, 그지?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에 나온 것은 이렇게 삼각형 ABC, 자 ABC 삼각형을 그리고 각의 마주보는 대변, 그걸 스몰 a, 라지 b에 스몰 b, c에 스몰 c. 이제 우리가 운연 중에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 그리고 사인 b분의 b,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그것이 이 R은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것이 뭐 했었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거는 뭐와 똑같다? A 대 B 대 C와 같다. 이 비율 꼭 알아두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사인 법칙에서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거의 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형태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잠깐 보게 되면, 코사인 법칙에는 이제 과거엔 코사인 제2법칙 이런 게 있었는데 필요 없고, 일단 지금 통합돼서, 자, 코사인 법칙은 뭐였어요? 그림으로 해서 이거의 제곱은, b제곱, c제곱에,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각을 이용한 코사인 a로 간다면 자,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외워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알 것은 삼각형에서 세 변이 주어지면 세 변을 알면 뭘 알 수 있다? 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변들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 세 변 갖고 각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여. 세 변 좀 각 알 수 있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자, 요거 우리가 숙지해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것은 넓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h sin c가 h sin b죠. 여기 c sin b. 요 삼각형에서 직각삼각일 때 여기 높이는 c sin b에 해당한다. c sin b에 해당한다. 그래서 2분의 1 AC sin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일 때 요 변의 길이가 B고 여기는 A라고 할 때 AB sin 세타 이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개념 자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사각형 하나 더, 사각형에 어떤 사각형이든지 간에, 자,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아이고.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각선의 길이를 준다라고 했죠. AB.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벗어 그리고 여기에 요 각 세타를 주어집니다. 그럼 요 세타는 얘와 같은 것이고 얘는 얘와 같다. 따라서 자,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가 돼서 아까처럼 A 각 사이에 있으니까 평행사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AB sin 세타 아니 2분의 1이 아니죠. AB sin 세타 평행사변형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 넓이 반띵되는가 여기에 이제 2분의 1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넓이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삼각형에서 내접원 그려질 때를 잠깐 보면요. 자, 요 변의 길이 A, 요거 B, 요거 C라고 했을 때 다시 하자.
자, A, B는 B, C. 여기에 우리 내저번의 성질 중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만나는 수직이 된단 말이죠. 그죠? 이 내저번의 반지 이름을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넓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세 개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 삼각형을 따로따로 둔다면은 자, 요 경우에는 2분의 1 BR 2분의 1 BR 2분의 1 BR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2분의 1 CR 2분의 1 AR 요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의 넓이가 2분의 1 R을 빼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 자, 요거는 문제 속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내저번에서의 그려졌을 때 넓이. 자, 요거까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로 가볼게요. 자, 수열에서 우리가 수열은 함수였죠. 첨자가 정의역이 되는 함수다라고 했었어요. 자연수인 함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등차 수열 배웠어. 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라고 했었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 자, 그래서 등차 수는 1차씩 그래서 an 플러스 b고 이 a가 공차. 그래서 d는 2a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몇 D면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점화식 표현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 D항에서 앞항을 빼니까 뭐가 돼? 등차 수열은 공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an 플러스 2하고 an. 그러니까 그 앞항과 D항을 넣은 것은 2배의 그 사이가 a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점화식 표현도 귀납적 정의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그거 같이 연결해 봤고요. 자, 그래서 등차수의 성이 모든 1차식이라고 했어. 1차식이라고 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요 3으로부터 5까지 가는 몇 D? 2D가 필요하다. 그래서 8 플러스 2D 한 것이 16. 여기서 공차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얼마니? 8. 이러니까 D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차 알았으니까 10을 구할 때 일반항 구하지 말고 바로 A5에서 A10 가려면 몇 D가 필요하다? 5D가 필요하다. D는 4니까 5, 4, 20. 20을 더해서 16에 20 더하니까 36.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 아까 했죠? 가운데의 두 배는 그 앞에 항과 뒤항과 같다. 자, 그런데 바로 앞과 뒤뿐만 아니고, 자, A5가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면, 자, A4하고 누구하고 A10하고 더한 것 같다. 여기 4하고 첨자를 보면, 10이 아니고 6이죠, 6. 그래서 더해서, 10 나와서 2로 나눈 것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였죠. A3은 A7이 되는 것이고, 이거의 등차 중앙 A5하고 같아지는 것이고, A2는 A8, A1은 A9와 같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의 합은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어요.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 자, 그래서 항상 2차의 개수는 2분의 D가 여기에서 공차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AN제곱 플러스 BN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오면 이건 등차 수의 합이다. 그리고 여기 2차의 개수에서 우리는 2a가 바로 공차다라는 사실 꼭 숙지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에서 AN 구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죠. 자, SN은 것은 A1부터 N까지 합이고, SN-1은 1부터 N-1까지의 합이란 말이야. 그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다 사라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AN만 남는다는 거지. 단 여기 AN-1은 N이 2보다 큰 데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SN에서 SN-1를 빼면 바로 AN,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뭔데 S1으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차 수열만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구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2가 될 거야. 그지? 공차가 2가 되니까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의 값이죠. 그리고 4가 나오네. A1이 4. 그래서 AN이 자, AN은
en 플러스 1 넣었을 때 4를 만들어야 되니까 2다. 그래서 이제 A10을 구하라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수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다. 등차수 일반은 예외적으로 일반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등비수 여러 가지 잡수열이 나오면 전부 다 SN에서 SN-1로 빼서 AN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는 조화수열 필요 없고요. 자, 등비수열. 등비 일정한 수를 곱해 가는 수열이라고 했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가는 공비 R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R승, 자, 첫 번째 항부터 N 가려면 첨자가 얼마 필요해? N-1번 필요하죠. 공비를 N-1번 곱했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RAN 그럼 뭐가 돼? 그 다음 항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앞에 항이라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등비 중앙에 일반항을 쓴다면, 점화식 쓴다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그 앞에 항과 그 뒤에 항을 곱한 거와 같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점화식에서 했던 부분, 귀납적 정의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등비 중앙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A 요것도 해보면 A3이 9다, A5가 80이다, 얘는 첨자가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죠? 그럼 9로부터 R 제곱한 것이 누가 된다? 81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였지.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9이니까 R은 얼마가 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A15 얼마니? A로부터 81로부터 R이 얼마? 3이었죠? 3에 몇 승을 한다? 5승을 하면 된다. 첨자 차승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합은 어떻게 냈어요? 공식 외우랬죠? R이 1이면 SN은 NA가 되는 것이고, 전부 다 AAAA 되는 것이 공비가 1 되는 것이니까, R이 1이 아닐 때는, 1-R의 초항에 1-R의 N승, 이 N은 항의 개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거 꼭 알고 있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질을 보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얘를 정리해보면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A 빼기 A, R의 N승. 자, 이런 꼴이 나면, 이 등비수 합이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에서 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등간격.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합해서 나열해도 뭐가 된다? 등차수열 된다라고 했습니다. 등간격의 합.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합한 것들도 얘네끼리도 뭐가 된다? 등비수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명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는, 자, 등차수열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로가 연립해서 풀 때는 합하거나 빼면 되는 것인데, 등비수열은 걔는 나누거나 곱해서 미지수를 찾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원리합계.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장고는 좀 해야 되는 거고, 항고는 필요 없는 거고, 자, 그거 나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수열이 있었죠? 여러 가지 수열. 시그마라는 거 하는 걸 배웠었어요. 자, 시그마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우리는 SN 쓸 수 있었는데, SN은 반드시 첫 장부터 더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시그마를 표시하면은, 시그마, R은 1부터, R 써도 되고, 1부터 K를 써도 되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리고 AK.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 같은 거 SC 빼기 SO 그러면은 얘는 뭐야? A6부터 A10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쵸? 이걸 시그마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K는 6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마를 이용하는 문제들 많이 나왔는데, 시그마는 어떻게 분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각을 다 분배한다.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상수, 이렇게 상수 쓴 거는 상수가 n제곱 뺐다 nc 이러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공식, 자연수의 합 2분의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합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알고 있어야 되고,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숙지해 주셔야 되고, 자, 연속간 합에서는 자, 홀수의 합은 n제곱 된다고, 짝수의 합은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고 했었죠. 자, 요것도 숙지 잊지 마시고요.
자, 망원급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이 자체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계산은 나열시켜서 삭삭이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항상 이항분리, 항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뺄셈의 형태에서 나열시키는 거였죠. A 빼기 A1, A3 빼기 A2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보면은 규칙이 나와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끝에는 n이니까 a n 플러스 1 남을 것이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1. 앞에서 하나 남으면 뒤에 하나 남고 앞에 두 개 남으면 뒤에도 두 개 남는다 라고 했었어요. 자, 마음급수에서 나온 분수식 부분분수가 있었고 로그가 있고 무리식이 있었죠. 자, 이렇게 a 곱하기 b의 c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b 빼기 a에 이항 분리할 때 c에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얘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되죠. 왜? k 플러스 1 빼기 k는 1이니까. 그래서 나열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방금 전화 와서 소리가 날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삭삭이. 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자,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n까지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해서 지워서 이렇게 남는 꼴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그를 이용한 거. 자, 이 성질이 어떻게 했죠? 로그 a 빼기 로그 b로 간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히 얘를 그냥 나열시키면 되죠. 합이라고 하는 것이 진수의 합으로 되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나열한다면 자, 로그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99니까 99분의 10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약분 이렇게 약분 형태가 되죠. 결국은 뺀 거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로그에서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00 남고 1 남고 그래서 로그 100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무리식 형태 나왔을 때 이항 분리하는 방법이 뭐다? 유리화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k 플러스 1을 갖다가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얘도 쭉 나열시켜서 삭삭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원급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항상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한다 했어요.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자연수의 홀수의 합을 증명해 보면 자, n이 1일 때 1을 집어넣으면 좌변 1을 넣으면 1 나오죠. 우변에도 1 집어넣으면 1 나온다. 따라서 성립. 오케이. 자, n이 k일 때 위식에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위식 성립 가정. 자, 그래서 1 더하기 하면 k 제곱이 되는데 자, n이 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양변에 뭘 더한다? k 플러스 1을 더한다라고 했죠. 2k 플러스 1이 돼야겠죠. 2k 플러스 1을 더한다. 자, k 플러스 1일 때니까 자, 그러면은 더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요걸 봐야겠죠. 원래 관계식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 k 플러스 1 때 이 공식은 k 플러스 1이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나 보자. 완전 제곱식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 완전 제곱식.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중에는 앞쪽에서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 수열들은 어떤지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나열시켜서, 그냥 첫 번째 한 구하고, 두 번째 한 구하고, 세 번째 한 구하고, 여기에 묻는 문제는 뭐 7번째 항, 8번씩 10번째 이내의 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직접 나열시켜서 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화식 이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축차 대입을 한다 해서 축차 대입, 축으로 쭉 싸서 얘네들끼리 이런 경우는 곱셈 연결에서 서로 곱하는 거죠. 얘네끼리 다 곱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얘네끼리 다 더하는 거죠. 덧셈이 있을 때는 더하는 거, 축차 대입을 해서 자, 그렇게 하는 걸 배웠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형태에서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일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잠시 후에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